수학의 올리버 원적 라섹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여 나타낸 집합을 원소를 나열하여 나타내고 원소를 나열하여 나타낸 집합은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여 나타내라. 쌤이 지금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여 나타낸 걸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라고 하고 원소를 나열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 한다. 이거 이미 배웠었지, 그지?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었어. 자, 1번 문제는 조건제시법이라고 주어져 있고 2번은 원소 나열로 주어져 있으니까 각각 원소 나열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것을 풀이해야 되겠지, 그지? 자, 도와준 학생은 3명인데 쌤은 규배 영상을 참고해 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1번을 보시면은 x는 소수인 30의 약수, 소수인 30의 약수라는 말이 이렇게 공통된 성질이고, 이를 보고 30의 약수는 1, 2, 3, 5, 6, 10, 15, 30이 있는데 이 중에서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2, 3, 5가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2, 3, 5가 되겠고요. 2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는데 이를 원소를 나타내어 다시 집합으로 만들면은 x는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2 이하라는 공통된 성질을 하나 더 가질 수 있고, 또는 x는 x의 절대값이 2인 정수라는 또 다른 공통된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규배가 지금 풀이한 걸 쌤이 캡처를 해놨어. 지금 잘 설명을 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 걸 이렇게 원소 나열로 잘 표시했어. 그지? 아주 잘했어. 2번 문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거를 우리가 조건제시로 나타내는데 사실 여기 조금 문제가 있지, 그지? 첫 번째 지금 표시한 요 녀석이 어떻게 됐냐면 조금의 오류가 있다. 어디가 오류가 있을까? 지금 규배 말 맞다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것들, 또는 뭐 2분의 3 이런 것들, 요런 녀석들도 사실 원소가 된다라는 표현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소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이렇게 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제대로 나타냈다고 할 수가 없네. 실제로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가 뭐다? 정수지, 그지? 따라서 이거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정수, 이 표현까지 있어야만 정확하게 저 원소 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고친 거지. 또 마찬가지로 밑에 이 녀석도 좀 잘못된 게 x의 절대값이 2인 정수라고 하면 x 절대값이 2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풀어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따라서 이걸 다시 원소 나열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와 2로 된 집합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지금 규배가 얘기하고 싶었던 걸 쌤이 만약에 조건 제시로 쓴다면 아마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 x는 절대값 x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 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거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가능해. 뭐 예를 들어서 x는 마이너스 3부터 3보다 작은 정수, 이런 표현을 해도 상관없지. 따라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까지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 여기 3명 수고했어.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희망한 학생이 없어서 쌤이 풀이하도록 할게. 자,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자연수 집합이 전체 집합으로 주어져 있고 세 부분 집합 A와 B와 C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음, 알맞은 기호 표현을 써 넣어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네. 자, 우선은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이 포함된다라는 기호를 써 주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 있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B에 모두 속해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A가 B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이야기지. 자, A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의 모든 원소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그지? 근데 사실 우리가 요건 요렇게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걸 이미 배웠어. 왜 그러냐? 모든 집합 A에 대해서 우리 공집합이라는 건 항상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이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나왔었던 내용이거든. 그지? 그래서 모든 부분집합은 어떤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개념을 이용해 보면 A는 B에 포함되고 당연히 공집합은 C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자, 3번과 4번도 한번 해볼 텐데 B가 C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보려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C의 원소가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C의 원소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원소 나열로 우선 고쳐보자. 15의 약수라는 것은 1, 3, 5, 15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근데 3, 3, 5, 5, 15, 15 실제로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C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자, 마지막 4번. B의 여집합은 C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B의 여집합이라는 건 B에 있는 원소 3, 5, 15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지. C의 여집합도 마찬가지 1, 3, 5, 15를 제외한 모든 자연수라는 뜻이야. 그렇게 되면 우선 B에는 1이라는 원소가 있을까 없을까? B의 여집합에는 1이라는 원소가 속해져 있겠지. 자, 1이 B의 여집합에는 속해져 있어. 맞지? 왜냐면 얘가 3, 5, 15를 제외한 모든 자연수니까. 그런데 1이라는 원소는 C의 여집합에 속해져 있다, 안 있다? 속해져 있지 않지. 왜? C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1, 3, 5, 15를 제외한 모든 자연수니까 1을 제외해버렸으니까 속해 있을 수가 없겠지. 따라서 1이라는 게 여기엔 있지만 여기엔 없으니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속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없겠네. 따라서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자, 4번과 관련해서 우리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면 A가 만약에 B에 포함되잖아? 그러면 뭐가 참이냐면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항상 참이야. 물론 저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요 내용까지 요거와 관련해서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가자. 3번 문제. 3번 문제를 도와준 학생은 강유진, 전기쁨, 김규배 학생인데 영상은 따로 링크하지 않고 연결하지 않고 쌤이 지금 기쁨이가 필기해 놓은 거 너무 잘 필기를 해놔서 요거를 캡처해 왔거든. 자, 설명은 쌤이 하도록 할게. 전체 집합이 12하의 자연수이니까 우리가 요거를 우선은 원소 나열로 간단하게 표시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 보면 1, 2, 3, 4, 5, 6, 7, 8, 9, 10.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하지, 그지? 우선 한번 해본 거야. 자,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B는 또 원소 나열로 주어져 있지 않고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원소의 구체적인 형태를 보기 위해서 원소 나열로 우선 써본다는 거지.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 자, 이걸 세 학생 모두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요 그림을 그렸는데 요 그림 이름이 우리가 뭐야?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이고 이걸 집합의 연산을 계산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수업 시간에 많이 봤었지, 그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2, 3, 5, 7을 그리고 B의 원소 1, 3, 5, 7, 9의 공통 부분을 어디에다 나타냈냐 하면 바로 여기에다 나타냈더라는 거지. 그래서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3, 5, 7을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저기에 교집합으로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A의 원소 중에 이 교집합의 원소가 아닌 원소, 그지? 그걸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 1과 9도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전체 집합에서 지금 2 그리고 3, 5, 7 또 1, 9 쌤이 색칠한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4, 6, 8, 10 같은 경우는 이 A와 B 집합 바깥쪽에 존재할 거다. 따라서 이렇게 바깥에 그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옮겨 볼 수가 있더라. 그러고 나면 이제 1번 교집합이라는 건 연두색 부분이었고, 그지? 그리고 여기 합집합이라는 건 뭐야?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인 녀석들을 쓰는 거니까 지금 요 녀석들을 다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야. 또한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가 아닌 A의 원소가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2, 3, 5, 7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요 바깥 부분을 써주면 되더라. 그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어.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쓸 수가 있고 A 차집합 B의 진정한 의미는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 A에서 뭐를 뺀다? A 교집합 B를 뺀 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빼기라고 생각을 할 거면 요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야. 즉 A에서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를 다 뺀 거야. 그래서 A 원소인 2, 3, 5, 7에서 3, 5, 7을 뺀 나머지 원소 2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옮기고 나면 좀 더 쉽게 이렇게 계산해 낼 수가 있다는 거. 이 3번 문제의 의도야. 수고했어.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도와준 학생은 5명인데 크게 승택이 예지 풀이랑 유성이 은지 수진이 풀이가 조금 도입이 좀 달랐단 말이야. 근데 예지가 두 풀이를 모두 종합하는 설명을 해줘서 예지 설명을 대표로 듣고 4번 정리하도록 하자. NA-B를 구하시오. 이 문제를 NA-B를 다르게 적어보면 이렇게 NA-NA 교집합 B 차집합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여기에서 A가 A 교집합 B 이렇게 A에서 A 교집합 B를 빼야 되니까 NA는 2랑 3이랑 4 이렇게 총 3개 그리고 NA 교집합 B는 여기에서 교집합이라는 게 A랑 B랑 똑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수를 의미하니까 2, 4 그리고 B에도 2, 4가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A 교집합 B는 2가 됩니다. 두 개 있으니까 2가 되고요. A 교집합 B는 A랑 B랑 똑같이 들어있는 2, 4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2 그리고 3, 4 이렇게 A의 집합에서 마이너스 2, 4 이렇게 A 교집합 B를 빼주게 되면 3 하나만 남고 이 식을 정리해보면 3이 하나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N A-B는 1 왜냐하면 3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1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그림으로도 설명해 볼 텐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이거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한번 색칠을 하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핑크색으로는 A 부분을 색칠할게요. 여기 NA가 들어가 있을 부분을 핑크색으로 2, 3, 4가 속하는 부분을 핑크색으로 칠해줬고 이 부분이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B는 이렇게 칠해서 B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A 교집합 B 부분을 노란색으로 칠해본다고 하면 A랑 B가 겹쳐져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A 부분하고 요 A 마이너스 A 교집합 B 부분을 뺀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요 노란색 부분을 빼면 NA 마이너스 NA 교집합 B가 될 것이고, 여기 교집합 부분에 2, 4 써주면 A에 남은 건 3, 그 다음에 B에 남은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A 중에서 이 3만 남아있는 부분이 남게 될 것이니까 이 3이 NA-B에 하나 남은 잘했지. 승택이 예지가 도입한 방법이 어떤 도입이었냐면 요 부분이었어. 그래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거지, 그지? 그리고 우리 유성이, 은지, 수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바로 이렇게 도입을 해줬어. 즉,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A 차집합 B 부분인 요 부분을 찾아낸 거지.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원소가 3밖에 없어서 우리 원소의 개수는 1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 다 아주 훌륭한 방법이지, 그치? 좀 조심해야 될 부분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NA 차 B를, 그러니까 A 차 B를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그지? A 빼기 B라고 보고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 은근히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A 차집합 B라는 것은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도와준 네 학생 중에 정빈이가 보내준 영상과 은지가 보내준 영상을 연속해서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두 집합 A, B에서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정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고 원소 A는 B에 포함되어야 하며 A는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A는 4와 A는 2A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는 2A 플러스 1을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과 4가 됩니다. 이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는 A가 B에 모두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려줬고요. 또 이 말은 A가 B에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말로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또 그려봤는데 A가 B 안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 하나는 A는 4일 경우와 A는 2A 플러스 1일 경우입니다. 이것을 A를 4에 넣고 조건을 맞춰보면은 A는 4,1이 되고 B는 9,14로 A가 B에 모두 들어가므로 조건을 만족시키고요. 이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는 마이너스 1이므로 이 역시 위에 같이 A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해보면은 A는 마이너스 1,1고 B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1,1,
4이므로 A가 B에 들어간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정답은 1과 4. 자, 두 풀이를 좀 비교해 보면 우선 정빈이가 잘한 부분은 여기 A가 1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잘 활용해가지고 A가 사실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사실 A가 2A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중에 1은 되지 말아야 해. 따라서 A가 4가 되거나 A가 2A 플러스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가지고 답을 찾아낸 부분 잘했지, 그지?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근데 은지는 조금 이제 약간 모자랐던 부분이 무엇이 있었냐면 방금 정빈이에서 얘기했던 A가 1이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이용해서 여기가 4이거나 A가 2A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넘어갔어야 되겠지, 그지? 그거 말고는 엄청나게 잘한 부분이 뭐냐면 A가 4일 때 위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체크하고 또 A가 2A 플러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걸 확인한 부분. 지금 4명의 학생이 도움을 줬는데 이 친구들 중에 은지만 이렇게 각각의 경우가 만족한다라는 걸 체크했거든. 실제로 우리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체크하지 않아도 답이 나왔지만 문제에 따라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중에 두 번째 경우는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만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문제들도 꽤나 많이 있어. 그래서 은지가 한 것처럼 각각의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고 그 경우마다 문제 주어진 조건이 만족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짚고 넘어가자. 6번 문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서 A는 1, 2, 5, 7, 9, A 합 B는 1, 2, 3, 5, 7, 9, A 교 B는 2, 5일 때 집합 B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 교 B는 2, 5일 때라고 했습니다. A 교집합 B라고 하면은 집합 A와 집합 B가 공통으로 갖는 원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집합 A, 집합 B의 가운데 겹쳐져 있는 부분에 2와 5를 써줍니다. 두 번째로 A는 1, 2, 5, 7, 9라고 했습니다. A의 원소들은 여기에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2와 5는 이미 여기에 썼으니 1, 2, 5, 7, 9 중 2와 5를 제외한 1, 7, 9를 써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 A 합 B는 1, 2, 3, 5, 7, 9라고 했습니다. A 합 집합 B라고 하면은 집합 A와 집합 B가 속하는 모든 원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 써져 있는 1, 2, 5, 7, 9를 제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을 B에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집합 B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합 B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 여기가 집합 B니까 답은 2, 5, 3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풀어준 5명 학생이 모두 비슷한 풀이를 가지고 왔거든. 그 중에도 경호가 가장 설명을 깔끔하게 해줘서 영상을 같이 본 거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풀이는 현수가 보내준 영상의 풀이를 캡처해 놓은 거고, 현수는 또 자막까지 넣어가지고 정성 들여서 영상을 보내준 거 너무 수고가 많았어. 자,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5명 학생 모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했거든. 아까 풀어본 문제 중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풀이를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 집합 부분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그리는 연습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7번 문제. 일단 두 원소가 나와 있는 두 집합을 문제를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A와 B가 있고 교집합이 1과 3 그리고 나머지를 5, 7, 9로 채워주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B의 부분집합이면서 A와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집합을 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 X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A와 서로소이다. 그럼 서로소는 교과서의 개념으로 하면은 A와 B 두 집합에 공통된 원소가 없다. 즉 A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게 서로소의 개념이고 X가 A와 서로소인 집합이 되려면은 결국 A와 B의 교집합인 이 1, 3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1과 3이라는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B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B의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고정되어 있는 1과 3을 빼서 2의 3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고 2의 3제곱은 8이므로 답은 8. 7번 문제 모든 학생이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방금 본 영상은 다영이가 보내준 영상이야.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집합 중에 A와 서로소이다. 여기서 우리 서로소라는 개념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지? 그 개념 자체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A와 X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다영이가 여기 좀 실수를 한 건데 A와 X에 공통된 원소가 없다라는 말이 결국 서로소의 의미고 그거를 수학적 기호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A와 X가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라는 소리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X에는 속해 있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설명으로 A와 B의 교집합인 1과 3의 원소를 원소가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B의 원소 1, 3, 5, 7, 9 5개 중에 두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두 원소가 속하지 않도록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8이 된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쌤이 좀 덧붙여 보면 여기 설명을 좀 덧붙여 볼게. 그러니까 B의 원소 1, 3, 5, 7, 9가 있는데 B의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이 1, 3, 5, 7, 9라는 원소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그지? B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그 부분집합 X가 1과 3은 제외해야 된다는 거야. 1과 3이 속해서는 안 돼. 이런 X는 몇 개인데 이게 문제였지, 그지? 이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식으로 지금 다영이처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정리해도 되지만 이걸 공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냐면 1, 3, 5, 7, 9 중에 1과 3은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고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7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9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경우의 수로 우리가 2학기 기말에 공부할 경우의 수로 설명을 해줬다는 거야. 따라서 1이라는 원소는 한 가지 선택, 3이라는 원소도 한 가지 선택권, 5라는 건 5의 원소는 두 가지, 7도 두 가지, 9도 두 가지 선택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돼서 8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좀 더 다양하게 바뀐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튼 5명 다들 수고 많았어. 8번 문제. 문제 8번을 보면 A 합집합 B는 X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고 A 교집합 B는 X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A-B의 합집합 B-A에 속하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주었는데 중간에 A 교집합 B는 0, 1, 2, 3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A 합집합 B-A의 원소가 나오기 때문에
1번과 2번에 나오는 원소의 합을 구하게 된다면 먼저 나오는 원소들은 이렇게 되고 이거의 합은 16이므로 따라서 A-B의 합집합 B-A에 속하는 모든 정수의 합은 6이다. 8번 문제 도움 주는 친구는 기쁨이 뿐인데 지금 기쁨이 풀이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긴 있지. 좀 지적을 해보면 A 합집합 B라는 집합이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3부터 포함한 상태에서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근데 지금 기쁨이는 어떻게 이걸 생각했냐면 -3, -2, -1부터 7까지 이렇게 뭘로만 정수로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실제로 A 합집합 B라는 것에 정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A 교집합 B도 마찬가지 0, 1, 2, 3 이렇게 표시할 수 없다라는 거야. 지금 주어져 있는 요 합집합과 요 교집합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정수라고 제한해서는 안 되고, 즉 이 집합들은 유한집합이 아니라 무한집합이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봐야지. 무한집합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쁨이가 써놓은 이 벤 다이어그램 표현도 사실 맞지는 않은 거지. 근데 다행스럽게 답은 맞는 건 지금 문제가 여기에 속하는 정수만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정답이 맞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거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직선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 그지? x라는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x가 -3부터 7까지 a, b의 교집합이 나와지고 또 0부터 3까지가 a, b의 다시 -3부터 7까지가 a의 합집합이 나오는 것이고 0부터 3까지가 a, b의 교집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a에서 b A 차집합 B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한다고 했었어? 그치? A 차집합 B라는 건 A에서 A, B의 교집합을 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지?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었어? B에서 A, B의 교집합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준 거와 같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 A, B의 합집합에서 뭐를 뺀 거다? A, B의 교집합을 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초록색으로 이거를 주황색으로 나타냈다고 하면 초록색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에서 주황색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뺀 나머지 영역, 즉 여기서부터 여기 대충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실제로 정확하게 써보면 이거를 수식으로 써보면 -3보다 크거나 같고 0은 주황색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이 포함된 걸 빼주면 남는 녀석은 0을 포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리고 3보다 크고 마찬가지 이유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 조건이 모든 정수의 합은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수가 -3, -2, -1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4, 5, 6, 7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기쁨이가 표현해 놓은 것처럼 다 더하면 16이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지. 9번 문제. 자, 9번 문제를 도와준 현지 영상을 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9번 문제풀이입니다. 두 집합 A는 X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의 집합이고 B는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의 집합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가 성립할 때 실수 A, B의 값의 범위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은 A가 B에 속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B가 A를 안에 품고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얘가 마이너스가 4가 돼도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얘가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얘는 같아도 되고 b는 5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왜냐면 b가 5가 돼도 여기 있는 뭐 4 그런 거는 얘가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같아도 돼요. 따라서 실수 a, b의 값의 범위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b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입니다. 현지가 굉장히 설명을 잘해줬네. 주어진 두 집합을 지금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A와 B가 포함되는 것이 성립할 때 A, B의 값을 구하여 봐라 하는 문제를 잘 설명을 했어. 자, 특히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4부터 5까지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 영역이지.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이렇게 고정시켜서 그림을 그려주고 B라는 집합은 미지수로 되어 있는 부등식 영역이잖아. 대신 A가 B에 포함되도록 그려라 하는 거니까 이 B 집합을 잘 그려야 되는데 지금 현지처럼 이렇게 A 집합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걸 통해서 이 A, B 값들을 찾아내는 것이지. 자, 이런 문제에서 이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A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아야 되는 건 너무 다 잘 알아. 그리고 B라는 것도 5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커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찾을 수 있지. 다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다? 등호 부분이지. 이게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요걸 잘 찾으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 자, 이걸 찾는 방법을 현지가 잘 얘기했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는 확실한데 마이너스 4일 때는 어떨까?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일 때 가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A가 B에 포함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야. 체크했을 때 통과지. 체크했을 때 이제 이걸 성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도 포함하는구나. 마찬가지로 5도 포함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걸 현지가 잘 설명해 줬다. 문제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 10번 문제. 이렇게 전체 집합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있던 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10 미만의 자연수를 나타내 보았고, 문제에서 A는 2, 3, 5, 7을 원소로 가지고 B는 1, 3, 5, 7, 9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식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식을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식이 되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 3, 5, 7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같아야 하니까 1과 9라는 원소를 무조건 포함해야 합니다. 이 x의 입장에서 보면 2라는 원소를 무조건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통의 원소는 어차피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집합 X가 U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위에 써주고 이 세 개를 배제시켜 준 다음에 어차피 이 세 개는 나중에 더하면 개수의 입장에서는 같게 되니까 2의 6제곱이 되고 2의 6제곱은 64가 되어서 정답은 집합 X의 개수는 64. 지금 본 영상은 여정이가 보내준 영상인데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지, 그지? 선생님은 조금 보충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지금 문제에서 지금 핵심 부분이 뭐냐면 A와 X의 합집합과 B와 X의 합집합이 같아지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해봐. 이게 문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 핵심 키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결정이 나는 건데, 지금 주어져 있는 저 말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여정이가 잘 설명해 줬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A가 당연히 A 합집합 X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 그지? 근데 이게 B 합집합 X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라는 녀석은 B 합집합 X에 포함이 될 거라는 소리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A가 A의 원소이기 때문에 2는 아마 B 합집합 X의 원소여야 되지. 그런데 2라는 것은 B의 원소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2는 X의 원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 그 말이 지금 여정이가 설명한 부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지, 그지? 마찬가지로 1과 9도 B라는 녀석이 B 합집합 X의 부분집합이고 그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B가 A 합집합 X의 부분집합이 되고 1이라는 녀석이 B의 원소이므로 1은 A 합집합 X의 원소이고 근데 1은 A의 원소가 아니니까 반드시 1은 X의 원소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마찬가지로 9도 X의 원소가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여정이 설명이 타당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엄밀하게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되고 나면 X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원소가 3개 존재하게 되었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1, 2, 9를 제외한 3, 4, 5, 6, 7, 8 같은 경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여정이가 여기 설명을 조금 약간은 버벅거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X라는 녀석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일 거고 지금 우리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1은 포함하면 안 되고 2도 포함하면 안 되고 9도 포함하면 다시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했지. 포함해야 되고 포함해야 되고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얘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다 갖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한 가지 얘는 2가지 선택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2로 곱하기 곱의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 마지막 9도 선택권이 딱 한 개 그냥 정해져 있지 속한다 라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고 이걸 다시 적어보면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2가 6개 64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11번 문제 11번 마지막 문제는 연경이랑 동현이 두 명이 영상을 보내줬는데 음량 문제라던가 문제풀이 중 오류가 약간 있어가지고 쌤이 그냥 설명하는 걸로 할게. 자, 방과 후 수업 신청을 했고 지금 수학, 영어 신청을 한 학생이 각각 18, 20명 두 과목 어떤 과목도 신청한 사람 13명 한 과목만 신청한 사람은 6명 전체 학생은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이거를 실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자, 그럼 한번 우선 수학적 기호로 표현 먼저 해보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지? 지금 수학을 신청한 학생의 집합을 쌤이 A라 하고, 영어를 신청한 학생의 집합을 B라고 한다면, 지금 주어진 문제의 상황이 NA가 18이고, NB가 20이다 라고 주어진 거지, 그지? 거기다가 두 과목 중 어떤 과목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13명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해 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 B 모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딜 얘기하는 거야? 바로 여길 얘기한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 즉 A, B
합집합의 바깥 부분, 여집합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가 몇 명이다? 13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이 13명을 표현을 해보면 전체에서 A 합집합 B를 뺀 부분이다. 또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부분의 개수이다. 이렇게 식으로 써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또 주어진 게 또 있네.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은 6명이다. 이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를 얘기하지. A만 신청했거나 B만 신청했거나. 자, 요 부분이 총 몇 명이다? 6명이다. 요거를 다시 또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A와 B의 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 그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공식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걸 관련해서 공식 하나를 이끌어내 보면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에 대한 공식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A가 18, B가 20이니까 38이라고 그냥 바로 써버리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문제 상황이 전체 집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A의 합집합 B 그거랑 A와 B의 합집합의 바깥 부분 더한 거가 되고, 얘는 사실 벌써 1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엔 이 문제는 합집합을 구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 합집합을 구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이 합집합과 관련된 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내용이 합집합과 관련된 관련식이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지금 NA 합집합 B라는 것이 38 NA 교집합 B이고, 지금 저 녀석이 A 합집합 B는 하고 적어보면 이항해가지고 6 플러스 NA 교집합 B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내가 궁금한 건 뭐라고? 얘. 그럼 필요 없는 건 뭔데? 얘지 뭐.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개를 더해버릴 수가 있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합집합 B는 두 개 더 있으니까 44 하고 소거되고 없어져 버리지. 따라서 내가 구하는 합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22구나. 이걸 알아낼 수가 있고, 이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끝나네. 22고. 그지? 요 부분 요거잖아. 13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따라서 35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전체 학생 수는 35명이다 라고 답을 적어주면 끝나네. 되겠지? 자, 이렇게 학생들이 보내준 엄청 많은 문제풀이 영상을 쌤이 다 일일이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느꼈거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준 학생들 너무 고맙고, 다음 단원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자. 수고했어.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